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상 및 항공수송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144페이지 펴 보시고, 자, 그럼 나가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디젤 기관차, 기차에 대해서 배웠죠. 전동차. 교과서에는 고속열차라고 되어 있는데 전동차랑 고속열차랑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전동차 설명했던 게 고속열차의 같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알아봤었죠. 기억 안 나는 친구는 다시 한번 교과서 보면서 복습해보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박, 잠수함, 비행기, 드론을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저거 좀 잘랐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선박이 뜨는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뜨는지 우리 원리를 알아볼 거고, 두 번째, 선박의 추진 과정을 그릴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잠수함의 잠수 원리를 알 수 있다. 까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박과 비행기에 작용한 힘을 알아보기 앞서서 양력과 부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양력과 부력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과학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양력과 부력. 첫 번째, 양력은 뭘까요, 얘들아? 힌트를 줄게요. 양력은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양력과 부력의 우선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 하나 있는데, 맞아요. 뜨게 하는 힘이에요. 양력과 부력 모두 뜨게 하는 힘인데, 양력은 공기가 밀어내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고, 그럼 부력은 배에 작용하는 힘인데, 물이 밀어내면서 뜨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도 보면은, 잠시 보면은, 그래서 양력은 공기가 밀어내는 힘, 부력은 뜨게 하는 힘인데 물이 밀어내는 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좀 다른 거죠. 양력은 공기가 밀어내고 부력은 물이 밀어낸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아보고 이제 하나씩 깊이 배워봅시다. 첫 번째 해상 수송 기술의 원리에서 첫 번째 선박을 알아볼 거예요. 배. 여러분 배 타본 적 있어요? 배? 선생님은 제주도 갔을 때 배를 타봤는데 보통 배의 무게가 5만 톤에서 크게는 50만 톤까지 가는 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배가 어떻게 뜰까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부력에 의해서 떠요. 그러면 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해낸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누구? 힌트를 줄까요? 이 분이에요. 유레카라고 외친 분인데 혹시 이걸 보고 좀 감이 오는 친구 있나요? 몇몇 친구들 잘 말해줬어요. 아르키메데스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르키메데스가 저 그림에서도 봤듯이 목욕탕에서 유레카 외치면서 뛰쳐나가는데 뭘 알아냈길래 유레카가 위대한 발견을 했을 때 엄청난 발견을 했을 때 유레카라고 말을 하잖아요. 뭘 발견했길래 저렇게 다 벌거벗고 뛰쳐나갔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짧은 만화를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자, 왕이 왕관을 받았는데 이 왕관이 정말 순금일지 아니면은 가짜 은이 섞여 있는지 진짜 도금인지 진짜 순금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부탁을 했죠. 이게 진짜 진품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봐라. 진짜 완전 순금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도금만 하고 가짜인지 알아봐라 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그렇다고 이 왕관을 녹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목욕탕에 가서 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물 안에 들어간 나의 몸의 부피만큼 물이 흘러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물이 내 몸을 밀어낸 물만큼 밖으로 빠져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까 부력이 뭐라 했죠? 물이 밀어내면서 뜨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수조에서
수조에다 순금을 넣어서 넘친 물의 부피랑 왕관을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부피가 같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왕관을 넣어봤는데 순금을 넣었을 때 흘러넘친 물 부피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넘친 거죠. 그래서 얘는 순금이 아니다. 뭐가 섞여있다 싶어서 왕한테 말을 했더니 실제로 그 왕은 순금이 아니었어요. 순금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은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었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설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부력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배워보자면, 얘들아, 모든 물체는 사방에서 압력이 가해져요. 모든 물체는 사방에서 압력이 가해지는데 우리한테도, 우리 몸에도 지금 사방으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네 혹시 심해어 본 적 있어요? 심해어들한테 이런 말 하면은 좀 미안하지만 심해어들 좀 징그럽게 생긴 애들이 좀 많죠? 왜 그러냐? 선생님이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잠시만, 어디 갔지? 자, 여기 심해어 보여요? 얘가 심해어 중에서 700기압에 사는 꼼치라고 해요. 꼼치. 그래서 보면은 되게 어떻게 생겼어요? 꼼치라는 심해어인데 약간 젤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젤리. 보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도 봤듯이 젤리처럼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700기압에서 사는 심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700기압이 어느 정도 감이 안 올 텐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엄지손가락 위에 코끼리 한 마리가 올라간 정도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좀 감이 오나요? 그 정도의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700기압에서 사는 생물이죠. 꼼치라는 심해어인데 이 심해어가 그런 극한의 압력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척추가 없어요. 그리고 저런 젤라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심해.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은 더욱 세져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볼까요? 1기압에서 2기압. 지금 수면이 밑으로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도 커지고 있죠. 기압도 지금 1기압, 2기압, 3기압, 4기압, 10m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은 부력을 설명을 할 건데 아까 말했죠? 모든 물체에는 사방으로 압력이 가해져요. 자, 그러면은 좌우, 여기서도 압력이 가해지고 여기서도 압력이 가해져요. 근데 이 압력의 이 1번 압력, 얘가 2번 압력이라 하면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같은 수심이니까. 같은 예를 들어 20m라면 같은 수심이니까 압력의 크기는 같겠죠. 근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상쇄, 없어져요. 같은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이랑 여기 더 깊은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 할게. 1번 압력이 커요? 2번 압력이 커요? 그렇죠. 2번 압력이 더 크죠. 왜? 물의 깊이가 더 깊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합쳤을 때 얘랑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합력의 크기는 이만큼이 작용하겠죠. 얘는 이제 날아가고 이만큼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만큼의 합력이 작용해서 이 물체에는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물속으로 들어오면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부력이에요. 부력이 뭐라고? 물속에 물체를 집어넣으면 위쪽으로 뜨게 하는 힘, 물이 밀어내는 힘, 이거를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력의 방향은 항상 윗방향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부력은 물이 밀어내는 힘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질문을 해볼 건데, 보자. 여기를 일단 다 지우고, 자, 보면은 처음에 모래, 스티로폼, 돌멩이가 있는데, 물에 떠 있는 건 지금, 그렇죠, 스티로폼밖에 없죠. 스티로폼은 그러면 부력과 중력이 있는데 어떤 힘이 더 커서 뜨게 됐을까요? 그렇죠, 부력이 더 크니까 뜨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돌멩이는 지금 가라앉았는데 부력과 중력 중에, 그렇지, 중력이 더 크니까 가라앉았겠죠. 부력과 중력은 항상 반대 방향이에요. 부력은 윗방향으로 위로 뜨게 하는 힘이고,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죠. 그래서 밑에 한번 써볼까? 물에 뜨기 위한 조건은 어떤 힘이 어떤 힘보다 클 때 뜰 수 있을까요? 물체가 물에 뜨기 위한 조건, 부력과 중력이 있어. 뭐가 더 커야 되지? 그렇지, 부력이 더 커야지. 그래서 보면 부력이 더 커야지 위로 뜨게 되는 거죠. 이게 가벼운 모래는 정지인데 부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뜨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부력이 중력보다 클 때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일단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같이 해볼게요. 우선 교과서 144페이지에 적어보자. 아르키메데스의 법칙. 자, 적어보세요.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 다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땅땅 하고서 교과서 빈 곳에 적으세요.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자면,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가 부력과 같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 자, 일단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이걸 좀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면은, 물체가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가 부력과 같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자, 보자 얘들아. 아까 배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 수조에 배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좀 기울어졌네. 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찰랑찰랑 있는데, 이만큼 이렇게 잠겨있고, 이렇게 배야, 배. 이만큼 이렇게 잠겨있어.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여기 물이 넘치는 걸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어. 그럼 얘들아, 왜 또 이렇게 손을 떨어? 수조야. 이 부피, 아까 아르키메데스도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이 흘러 넘쳤다고 했지. 그러면은 배가 들어갔을 때도 물이 흘러 넘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물체가 들어갔으니까 물이 밀려나 있을 거 아니야. 그 밀려낸 물의 무게가 이만큼이지. 그러면 좀 쳤네. 자, 이 부력의 크기, 이 물의 무게가,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가 부력과 같다는 거지. 이 무게랑 물체가 잠긴 부피, 이 부피가 부력의 크기라는 거지. 얘도 부력의 크기, 이 잠긴 부피도 부력의 크기,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인 얘도 부력의 크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부력도 설명하고, 부력의 크기, 이거는 부력의 크기를 설명한 거지.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해 가나요? 이건 필기 꼭 해놓으세요. 필기 꼭 해놓으시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여기 수조가 있어. 수조가 있는데 나무토막 A가 있고 나무토막 B가 있어. 얘가 A고 얘가 B야. 근데 A가 더 크지? 자, 그러면은 A랑 B랑 저거 내 목소리인 거 아니, 얘들아? 선생님이 녹음한 거야. 자, A랑 B랑 어떤 거가 더 부력이 크게 작용할까? 그렇지. 선생님이 부력의 크기는 부피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A가 더 부력이 큰 거겠지. 그지? 그럼 또 질문 하나 해볼게. 얘는 B는 지금 반만 떠 있어. 반만 떠 있지. 이렇게 반만 떠 있고, 그 다음에 C는 같은 크기야. B랑 C는 같은 크기의 나무토막인데 얘는 완전히 다 잠겨 있어. 그러면은 B랑 C 중에서 어떤 거의 부력이 더 클까? 그렇지. C의 부력이 더 크지. 왜냐고? 잠긴 부피만큼이라고 했잖아. 잠긴 부피가 C가 얘는 반만 잠겨 있고 얘는 다 잠겨 있으니까 C가 잠긴 부피가 커서 부력이 C가 더 큰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부력의 크기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 이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면은 물체가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가 부력과 같다. 이것도 부력의 크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이해가 더 잘 되는 걸로 이해를 해두시고, 이렇게 우리 알아봤어요. 부력의 의미도 알아봤고 부력의 방향도 알아보고 물체가 물에 뜨기 위한 조건, 부력의 중력보다 커야 되는 그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부력의 크기도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우리 알아봤어요. 자,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제 배가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는지도 한번 알아볼 텐데, 혹시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감이 안 온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줘볼게. 얘들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우뚝이지. 우뚝이가 어떻게 항상 균형을 잘 잡아? 맞아. 우뚝이는 여기 보면은 추가 이렇게 있어요. 무거운 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또 다른 예시도 보여줄게. 이거는 뭐지? 이거는 샌드백. 아니 이거 아니야. 정말. 이건 샌드백인데, 샌드백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보면은 모래를 막 채워놓잖아. 모래나 뭐 이런 가정용 같은 거는 물을 채우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 방금 거의 힌트를 다 줬지. 마찬가지로 배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도 맞아요. 배의 밑부분에, 밑바닥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야. 그거 우리 평형수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볼게. 배가 뜨는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이에요. 한번 시청해 봅시다. 물속에 있는 물체는 항상 부력을 받게 되는데,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향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무거운 배 또한 이러한 부력의 힘으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부력 덕분에 물 위에선 나도 깃털처럼 가볍게 뜰 수 있다고. 어떻게 중심을 잡는 거야? 대부분의 선박 밑바닥에는 평형수 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배 복원력을 오뚜기처럼 높이기 위해서 아래쪽에 물을 채워 배 상부의 무게 편중을 반대 방향인 아랫부분에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선박 평형수란 선박 운행 시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의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안전 범위 내에서 화물이 실리면 그에 따른 적정량의 평형수가 계산됩니다. 만약 평형수가 없다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화물이나 사람을 비우고 돌아올 때는 배의 무게가 가벼워져 물에 잠기는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는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발 밑에 양 사이드와 가운데에 평형수 물을 채워서 무게중심을 잡는다고 알아보았죠. 그러면 선박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선박은 어떻게 움직일까? 힌트, 자동차 어떻게 움직이지? 엔진이라고 했었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선박을 움직이는 원리도 보면은 내연기관이 있어요. 동력기관,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엔진이 힘을 만들면, 힘을 발생시키면 감속기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추진축, 얘는 동력을 전달하는 걸 추진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돌려서 추진을 하고, 방향타, 뭐 앞으로 옆으로 갈지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프로펠러로 후진할지 좌회전할지 해서 배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잠수함이 어떻게 잠수를 하고 뜨고 가라앉고를 알아볼 건데, 자, 선생님이 그 전에 실생활에서 잠수함의 원리랑 비슷한 원리를 지닌 동물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게 누구냐? 보면은 여러분, 물고기. 저 물고기가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표면에 이렇게 떠있는 물고기 보이죠? 얘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면서 위로 헤엄쳐서 올라왔을까? 아니에요. 물고기의 어떤 신체 기관의 이 부분 때문에 뜨고 가라앉고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기관이 뭘까? 그렇지, 불에예요. 불에. 이 불에가 뭐냐면 공기주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공기주머니에 물을 채웠다가 뺐다가 공기주머니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내가 뜨고 싶어. 그럼 이 불에 공기를 빵빵하게 채워서 뜰 수가 있고, 내가 가라앉고 싶어. 그럼 물을 빼서 물을 빼내서 불에가 작아지면은 이제 가라앉을 수 있고. 그래서 물고기는 이 불에를 이용해서 떴다 가라앉았다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식물 중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떠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까지만 듣고 눈치 빠른 친구는 알아챌 수도 있어요. 식물 중에서도 있는데, 힌트, 불에 땡땡. 그렇지, 불의 옥잠. 얘가 이름이 불의 옥잠인데, 얘도 보면은 여기 이거 보여요? 이게 공기주머니, 불에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공기주머니인데 여기에 공기가 가득 채워 있음으로써 이 불의 옥잠도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잠수함도 이런 거랑 똑같은 원리로 뜨고 가라앉고를 조절을 해요. 볼까? 보면은 여기 양옆에 사이드에 부력 탱크가 보여요? 여기 부력 탱크가 있는데, 이 부력 탱크에 내가 뜨고 싶어. 그러면 물 대신 공기를 채워서 뜨고, 내가 잠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잠수를 해요. 이게 바로 잠수함의 원리. 아까 물고기의 불의 옥잠의 공기주머니처럼 잠수함도 여기 부력 탱크에 물을 채우거나 공기를 채워서 뜨고 가라앉고를 조절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수함의 원리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제 항공수송 기술의 원리를 알아볼 건데, 우선 잠시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응?